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책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책 나누어드리는 이벤트를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만화책입니다. 이 책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 책에 설명하고 추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이 그 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요약본 같은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그 연구와 주장을 충실히 담고는 있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해서 새롭게 내놓고 있는 별개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1901년에 살았던 주일하고 루이즈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프랑스 혁명 당시로 또 그 증손자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를 위아래로 오가면서 한 가문의 스토리를 쭉 훑어내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제도 변화가 그 집안의 재산과 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아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이 됩니다. 참 기발하고 혁신적인 구상에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몸에 가깝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책이라는 게 이 책의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며 왜 중요한 책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의 하나가 불평등의 문제라는 점,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이 폭넓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의 해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이 해법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서 올바른 해답을 내려면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할 때에는 이념적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최대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의 연구가 빛을 발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사실 개인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여러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아주 큰 팀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팀 전체가 90년대부터 몇십 년 동안 아주 고된 작업을 통해서 역사적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 모은 데이터를 나라별로 또 시간 넘어서 비교 가능하게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본래 이 제대로 된 시장 경제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사회 전체의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몫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배짱이들이야 못 사는 게 당연하겠지만, 머리가 되었든 몸이 되었든 뭔가라도 생산에 기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응분의 대가를 다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경제학 교과서는 가르칩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층이 존재하고 불평등한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의 문제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런 신분제나 귀족제를 철폐하고 누구나 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장경제가 확립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경제의 약속입니다. 피케티 교수가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실 경제에서의 분배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이 생산에 어느 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분배는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질까요? 구체적인 법적 장치와 제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공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소유권을 둘러싼 여러 법적 권리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 이른바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의 규칙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 절대적 원칙 같은 것으로 미리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람들이 소유권, 세금, 노동, 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분배를 결정하는 무슨 법칙 같은 것은 없고, 사람들이 분배와 생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즉 제도와 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인 자본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본, 그리고 자본을 소유한 지배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의 여러 제도와 장치들을 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 피지배층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불평등이 벌어질 경우 여기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과 장치들을 들여오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는 자연과학처럼 일정한 법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피케티 교수의 입장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사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세금제도, 소유권제도, 노동하는 사람의 위치를 둘러싼 제도 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분배는 지배층에 유리할 수도 있고 피지배층에 유리할 수도 있게 되고요. 불평등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과 처방을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분배의 평등을 둘러싼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뒤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 교수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던 대략 18세기 말 정도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초반기까지 미국과 유럽에서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로 불평등의 정도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피케티 교수의 대책도 아주 명확합니다. 현실과 맞지도 않는 경제학 교과서를 들이댄다든가 또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법 철학 같은 것으로 공정이다 뭐다 하는 고담 준론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재산과 특권을 줄여서 피지배계층의 삶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세금과 법적 제도에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브라만 좌파의 문제입니다. 20세기 후반에 교육개혁 덕분에 불평등이 개선이 되고 피지배층의 자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지식계층이다 라고 하는 집단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좌파 정당의 주요한 지지층이 되는데요. 본래 좌파란 이 못 배우고 어렵게 사는 피지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집단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은 교육을 받은 인텔리 중산층들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배 문제의 핵심은 제도이며 제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이데올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불평등 해소에 최전선에 나서야 될 이 좌파 진보 정당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배운 인텔리 중산층의 정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배운 피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는요, 자신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른바 문화적 문제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 피지배층은 갈수록 더 우파 보수 정당에게 표를 던지게 됩니다. 즉 문제를 풀어야 될 당사자들은 엉뚱한 데에다가 표를 던지고 있으며 문제를 풀 열쇠가 되는 정당은 상당히 빗나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피케티 교수의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 책 자체는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 벽돌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드리는 이 만화로 보는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거는 적은 노력으로도 피케티의 주요한 논점들을 또 주장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만화의 형식을 빌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집안 가문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구독자 여러분들 이 책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 기다리겠습니다.